안녕하세요. 유관방 잔소리쟁이 안유미 원장. 수다쟁이 최미용 원장입니다. 요즘 어머니들께서 아이들 건강을 위해서 이게 잡곡밥 먹이시는 분들이 정말 많거든요. 저희가 예전에도 한번 이게 잡곡밥에 대해서 말씀드린 거 있는데 요즘도 이제 아무래도 이제 한의원에서 보게 되면 엄마들이 이게 질문이 많으신 게 우리 아이들이 이제 잡곡밥 먹여도 되는지. 왜냐면 아빠도 이렇게 잡곡밥을 건강을 위해서 잡곡밥을 먹다 보니까 아이들 같은 경우도 같이 이렇게 먹게 되는데 괜찮은지 궁금하신 분들이 정말 많으셔서 저희가 이제 실질적인 예와 함께 제가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려고 이 시간 한번 갖게 되었습니다. 네. 오늘 이 주제를 삼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저희 한의원에 제가 치료한 아이의 그 치염예가 있어서 사실 오늘 이 잡곡밥 얘기를 꼭 하고 싶었습니다. 저희가 원래 이유식 강의를 많이 했고 동영상을 많이 찍었는데 그때 뭐 어머님들한테 뭐 쌀로만 하세요, 잡곡밥은 먹이지 마세요 했던 그냥 흘러가는 얘기 내지는 그렇게 강조를 많이 하지 않았었는데 직접 그렇게 커온 아이를 직접 한의원에서 접하게 되니까 많이 당황스럽고 사람들한테 많이 이 부분을 알렸으면 좋겠더라고요. 이 경우는 이제 어머님이 아이를 데리고 한의원을 방문했는데 어머님 비롯해서 아버님까지 위가 좋지 않아서 집안 내력으로 위쪽 질환을 앓고 계셨던 분인 거예요. 근데 위쪽이 안 그분이 좋으셨는데 이제 소화기가 아이는 그때 5살 정도였던 것 같아요. 근데 이 어머님이 어른들이 몸에 좋은 걸 드셔야 된다 그렇죠. 생각을 하고 어른들이 먹는 현미를 50, 뭐 보리, 차, 수수를 넣은 것까지 해서 뭐 잡곡이 70% 그냥 맵쌀 한 30% 있는 그런 밥을 계속 먹기 시작했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어머님, 아버님이 두 분 다 약간 환자에 가깝게 몸이 안 좋다 보니까 아이들 그 위주로 가고 아이는 이제 조금 컸으니까라고 생각하고 한 5세인데 그 잡곡밥을 계속 먹이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이 아이가 오게 된 아무래도 그 큰 주소증은 뭐 자꾸 배 아프다고 하고 머리 아프다고 하고 그리고 아이가 1년 동안 크고 있는 어떤 성장 수치가 낮은 거예요. 키도 몸무게도. 그러니까 애가 자꾸 배 아프다고 하고 들어 눕는다고 하고 그것 때문에 왔습니다. 근데 그 아이는 뭐 한약을 쓸 필요도 없었어요. 딱 문제 하나는 먹거리였던 거예요. 저희가 보통 대부분 이제 뭐 단 거 먹지 말란 말을 제일 많이 하잖아요. 군것질 하지 마라. 그 전제는 밑바탕에 잡곡밥을 먹이고 있지 않을 경우를 얘기하는데요. 이 경우의 아이는 잡곡밥이 문제였지 먹거리에 다른 군것질을 먹을 힘도 안 나는 아이였어요. 배가 계속 아픈데 단 것도 먹기 싫어요. 모든 것이 먹기가 싫어진다고요. 애가 좀 내 아이가 무기력해지는 거죠. 근데 잡곡밥을 먹이기 시작한 한 몇 개월 전부터 이 증상이 시작됐는데 엄마는 원인이 잡곡밥이 아니고 뭔가 보약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오신 거예요. 보약이 필요하다. 그 경우에는 잡곡밥이 문제지 다른 보약이 필요 없어요. 소화기를 좋게 만들어주는 건데 원인이 잡곡 때문에 기체증, 식체증 이것들이 많았던 경우였기 때문에 잡곡밥은 어른한테나 잡곡밥이 좋지 이 아직 초등 학교 들어가기 전 아이들한테는 잡곡보다는 훨씬 그 맵쌀의 위주가 높은 밥을 먹어야 된다는 걸 강조하고 싶습니다. 자, 여기서 좀 정리를 하게 되면 잡곡밥이 훌륭한 영양식이라는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습니다. 당연히 어른들 같은 경우도 먹어야 됩니다. 우리도 먹고 있죠. 그렇죠. 양질의 단백질, 그리고 미네랄, 비타민 등이 건강을 지켜주는 영양이 쌀밥보다 훨씬 더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이들에게 이렇게 잡곡밥을 가할 때는 아이의 소화 능력을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그게 제일 중요한 거죠. 맞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그래서 일반적으로 아이들한테 잡곡밥을 먹을 수 있는 시기를 언제쯤 권하냐 그러면 초등학교 한 2학년, 3학년 그러니까 한 9살, 10살 그 영구치가 이렇게 가리는 그렇죠. 시기. 지금 말씀드리는 유치가 나기 시작할 때가 아닙니다. 영구치가 나기 시작할 때 이것들을 씹을 수 있기 때문에 잡곡의 장점이 아무래도 식이섬유가 많다는 거거든요. 식이섬유가 많다는 것은 잘 안 씹히고 끈기가 없다는 얘기거든요. 그 얘기는 이제 씹을 수 있어야 되는데 이게 아직 영구치가 나지 않은 유치의 아이들은 이 잡곡이 대충 씹혀서 이게 위에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체하죠. 네, 위산이 많이 분비되고 딱 체증이 오기 시작하면서 그게 중화되지 않고 내려가면 장에 가스도 많이 차고 배도 아프고 대변도 안 시원합니다. 맞아요. 그래서 이런 아이들이 얼굴에 생기도 없고 누렇고 푸석하고 영양분 있게 먹인다고 이렇게 잡곡밥을 먹였는데 오히려 이거 푸석푸석해 보이고 또 특히 이제 영양 섭취가 약해지게 되면 손톱 발톱이 얇아지면서 부서지기도 잘합니다. 그리고 손톱에 줄도 생깁니다. 그리고 또 이런 아이들 원래 이제 그렇게 자꾸 채기가 생기다 보니까 오히려 이제 다른 음식들도 역시 딱딱하고 덩어리진 음식도 잘 삼키지 못하고 입에 물고 있기 때문에 특히 고기 같은 것도 씹다가 그냥 입다가 남아있는 거 그냥 뱉어낸다든지 이런 식으로 되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툭하면 체하고 툭하면 입냄새가 나는 이런 것들도 이게 정체되는 거거든요. 역류한다고 하죠.
하죠. 음식물이 내려가야 되는데 여기서 딱 막혀서 걸려 있으면 위쪽으로 상승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뭐 입냄새도 있지만 비염이나 코막힘 달고 있고요. 이게 여름에 돼서 심한 애는 머리까지 아플 수도 있습니다. 이건 조금 더 진행된 상황인데요. 그래서 잡곡 중에 아까 현미는 당연히 제일 안 좋은 거, 아이들한테 안 좋은 거. 그다음에 흑미 있죠, 검은 쌀. 얘네들도 생각보다 이렇게 소화가 빨리 안 됩니다. 그래서 어머님들이 흑미가 똥에 나와요 하는 이제 아기 어린 아이들이 있거든요. 그 먹이시면 안 됩니다. 소화가 안 돼서 그래요. 네. 안 씹혔다는 얘기거든요. 소화력에 맞춰서 일단 아이를 진행을 해야 되거든요. 소화가 잘 되는 애들은 뭐한 6살, 7살에도 먹었어도 괜찮습니다. 그걸 어떻게 체크하냐? 똥을 보시면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흑미가 그대로 똥으로 나온다. 소화를 못 시키는 거고, 또 배에 가스가 차서 배가 볼록하고 배가 아프다. 그리고 아이가 자꾸 이제 배가 아프게 돼, 가스가 차서 배가 아프게 되면 결국 머리까지 아프게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 예를 드린 아이가 전형적으로 이제 소화 체기가 생기면서 복통, 머리가 아픈 아이라서 잡곡밥을 줄이니까 훨씬 더 바로 좋아져서 오늘 이 케이스를 한번 만들게 된 겁니다. 네. 그 밥을 먹이실 때 꼭 쌀밥에 불안하다 싶으실 때는 그 두부라든지 미역 같은 걸로 그 다른 영양분을 조금 다른 식재료를 이용하셔야지 밥에다가 그렇게 잡곡을 넣는 걸로 자꾸 뭔가를 채우려고 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반찬으로 일단 같이 병행하시는 네. 게 제일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이처럼 궁금한 육아 정보는 언제든지 댓글 달아주시면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아이들을 위한 잔소리쟁이 안영미 원장, 수다쟁이 최미호 원장이었습니다. 좋아요와 구독하기도 잊지 마시고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 뵙겠습니다. 육아는 한방. 한방.